유기농업 기능사에 도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이 같이하기를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더라도 또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게 되면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 이런 공부와 곁들여서 연결시키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기농업 기능사 부분은 과년도 옛날에 기히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지난 2013년 그리고 14년도에 기히 출제됐던 문제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문제, 작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들 중에서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에 함량은 얼마냐. 이산화탄소는 탄산가스죠. CO2. 공기 중에는 질소가 약 78%가 들어있고 산소가 약 21%.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탄산가스, 이산화탄소는 0.03%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가번이 되겠죠. 두 번째, 장일성 식물이 아닌 것. 우리 밤과 낮의 길이를 비교를 해서 낮의 길이가 긴 한 개의 일정이 14시간, 낮 길이가 14시간 내지는 16시간 사이, 그러니까 봄과 여름에 꽃이 피는 그것을 한문으로 길장자를 써가지고 장일성 식물이다. 또 이와 반대로 밤의 길이가 길 때 가을과 겨울에 꽃이 피어서 열매 맺는 것을 짧을 단자를 써가지고 단일성 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화라든가 코스모스, 또 만생종표, 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단일성 식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문제에서 시금치라든가 감자, 양파는 전부 다 장일성, 주로 봄 내지는 여름, 하지 이전에 꽃이 피기 때문에 장일성이고, 장일성이 아닌 것은 여기 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 중 중금속의 유해 작용을 경감시키는 것은 뭐냐? 중금속. 중금속은 예를 들어서 수은이라든가 납이라든가 카드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을 줄여주는 것. 그거는 붕소, 석회, 철 유황 중에서 석회죠. 그래서 유기농업에서 토양에 중금속 오염 내지는 토양 그 개량을 위해서 석회를 많이 주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석회입니다. 다음 중 종자의 발화 억제 물질입니다. 발화 억제, 발화 촉진이 아니고 호르몬 중에는 여러 가지 지베렐린, GA라고 하죠. 사이토카닌, 에치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발화를 촉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ABA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낙엽을 촉진하고 가을에 낙엽이 진다라든가 또 노화가 될 경우에 이런 것은 바로 작용이 ABA에 의해서 그 호르몬에 의해서 이파리가 낙엽이 돼서 지는 것입니다. 에틸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성숙을 촉진시키는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토마토를 완숙되지 않고 미리 수확을 해서 서울에 가락봉까지 출하하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이걸 중간 유통 과정에서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에치리를 갖다가 에치레는 집어넣는다든가 감을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성숙을 촉진시키는 것은 에치렌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서 발화를 억제시키는 문제는 ABA. 또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말씀드릴 것은 감자 같은 경우 감자가 싹시 타버리면 발화가 되면 저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장을 억제시키는 물질이 여기 문제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만 MH30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확하기 전에 살포를 해주게 되면 발화, 맹화가 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문제도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MH30. 수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피해를 보는 것을 수해라고 그러죠. 수해의 사전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경사지라든가 경작지 토양을 보호하는 것도 수해하면 침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보호하는 것으로 사전 대책으로 올바른 것이죠. 질소 과용을 피한다. 당연하죠. 질소를 많이 비료를 주게 되면은
도북이라든가 수해 피해를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작물의 종류와 품종에 따라서 선택에 유의를 해야 된다. 전부 다 맞는 얘기지만 경지정리를 가급 피한다. 경지정리를 하면은 침체되었던 물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해에 경지정리는 하면은 그만큼 도움이 되는데 주어진 문제에서는 경지정리를 피한다. 이거는 정답이 옳지 않는 것이죠. 다음 중 칼리비료, 칼리움이라고도 하죠. K, 질소인산 카리를 칼륨이라고 합니다. 그럼 칼리라고 하는데 칼리비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칼리비료는 거의 다 수용성이며 비효가 빠르다. 황산칼륨과 염화칼슘이 있는데 주된 칼리질비료다. 맞습니다. 단백질과 결합된 칼리는 수용성이며 속효성이다. 단백질과 결합된 것은 이거는 지효성, 완효성입니다. 만약에 단백질이 아니고 이 지방과 지방산과 결합됐다면은 이거는 속효성이 될 수가 있지만 단백질과 결합된 것은 지효성, 서서히 나타나는 그런 문제를 묻는 문항이었습니다. 병충해 방제 방법 중에서 경종적, 경자가 갈경자입니다. 경종. 그러니까 논밭을 갖다가 토양을 관리하는데 토양을 간다든가 경종적인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떤 거냐. 벼 경우에 보온 육면입니다. 모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보온 모짜리를 만든다든가 이건 경종적인 논밭을 갈아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경종적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풀잠자리를 사용해서 진딧물을 방진다. 이건 생물적인 방제죠. 천적에 해당되는 것이 풀잠자리입니다. 이병된 개체를 병에 걸린 이런 물질을 갖다가 불로 태운다. 이건 기계적인 방법이 되겠고, 깐부기 방제를 해서 냉성을 땅지법을 쓴다. 이런 것도 또 경종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보온용미론다. 기지현상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기지, 연작, 계속해서 작년에 재배됐던 똑같은 토양에다가 금년에도 동일 작목을 재배하는 것이 연작인데, 연작을 계속 보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토양 병해성, 병이 나온다든가, 해충이 나온다든가, 이와 같은 것을 기지현상이라고 합니다. 기지현상. 그래서 기지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토양은 연작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지현상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CEC의 증대. CEC는 거름기 간증 능력입니다. 토양에다 비료를 주면은 그릇이 커야 양이온 치안 용량이라고 그러는데 그릇이 커야 그 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지현상의 원인은 CEC가 그릇이 작아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커지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죠. 여기 기타 토양의 염류 직접 화학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토양에 그대로 남아서 피해를 주는 것을 염류라고 합니다. 특정 양분의 소모를 해서 감소가 되는 것이고 토양 선충 피해, 그런 것은 기지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식물의 미소식물군에서 독립영양생물에 속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외부에서 비료를 하든가 영양을 공급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영양분을 만드는 것을 독립영양체라고 합니다. 녹조류, 조류. 우리가 논밭에서 보면 파랗게 녹조류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녹조류 자체에 공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을 해서 질소를 만들어냅니다. 콩과 식물 뿌력 박테리아에서 만드는 것만이 아니고 녹조 식물에도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외부에서 비료를 공급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독립영양 생물에 속하기 때문에 정답은 녹조류가 해당이 됩니다. 논밭의 토충 분화와 탈질 현상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 토충 분화. 밭 토양의 경우는 토충 분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논토양에 물을 갖다가 논토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물을 대주게 되면은 물에 의해서 수직으로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에는 A층, 용탈층이라고 해요. 용탈층. 원소가 예를 들어서 망간이라든가 철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B층으로. B층. 이거는 집적이 되겠죠. 집적. 쌓이는 것. 집적층. 이건 B층이라고 그래요. 같은 경우는 물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토층, A층과 B층으로 분리현상, 이걸 토층분화라고 하는데 토층분화가 일어나지 않지만은 논의 경우는 이와 같은 토층분화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층분화와 탈질현상, 질소를 잃어버리는 것을 탈질현상이라고 합니다. 옳지 않는 것은 질산태 질소는 논해주면은 암모니아태 질소보다도 비효가 높다. 이것은 반대입니다. 질산태 질소는 밭에 산화층에 주어야 밭은 산화층이고 밭은 산화층. 논밭 토층분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NO3라는 이 질산태 질소. 질산태 질소. 논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질산태 질소라면은 질산균의 작용에 의해서 질소 성분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논에다 주게 되면은 탈질현상, 공기중으로 날아가 버려요. 표층이 시비를 하게 되면. 그래서 질산태 질소는 밭에다 주지만은 논에는 암모니아태, NH4가 암모니아태예요. 암모니아태 질소를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암모니아태 질소. 그래서 이 사항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질산태 질소를 논해주면 암모니아태 질소보다 비효가 높은 것이 아니라 질산태 질소는 밭에다 주고 논 상태에서는 암모니아태 질소를 줘야 된다. 이것이 정설입니다. 벼 재배 시에 발생하는 추락현상, 추락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추락현상은 논에다가 이 황산철이 부족해서 무기 양분 흡수가 저해되는데 주로 논에서 초기 생육은 왕성하지만 가을에 가서 시들시들 이파리가 말라가지고 추락, 가을 추자 무슨 파리똥을 뿌려놓은 것처럼 이파리에 반점이 생기면서 수량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것을 추락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벼에 벼 뿌리가 있는데 뿌리에 철분이 부족해요. 철분이 부족. 뿌리를 뽑아보면 뿌리에 붉고죽죽 끼어있는 것이 철분입니다. 그런데 철분은 외부에서 여러 가지 병해라든가 또 유해 가스가 공격을 할 때 그거를 막아주는, 코팅이 돼가지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철분이 부족하면 뿌리 썩음 현상이 나타나요. 뿌리 썩음. 그래서 추락 현상이 이와 같이 일어나는데 추락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황화철이 부족해서 철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아주 새카맣게 이렇게 썩어가는 거예요. 무기 양분 흡수가 저해되는 노화답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땅은 개량하기 위해서는 객토를 해야 됩니다. 객토를 할 때 철이 많이 들어있는 성분. 철은 색깔로 보면 붉은죽죽하죠. 그래서 붉은 산적토를 점토하면 25% 이상 들어있는 이런 붉은 흙을 객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락답에서 사만시대에 재배된 오곡에 포함되지 않는 작물은 사만시대, 아주 옛날에는 밭의 경우는 보리와 콩, 참깨 이 세 가지 작물, 또 기장과 피 이 5가지를 합해서 사만시대는 오곡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만시대는 벼가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보리, 콩, 참깨, 기장과 피 이 5가지가 오곡에 해당이 됩니다. 도복, 쓰러지는 것을 도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복 방지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키가 작고 대가 튼튼한 품종을 선택한다. 당연하죠. 키가 크면은 바람에 그만큼 피해를 많이 봐서 쓰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서로 지지가 되게 밀식한다. 밀식을 하면은 볏대가 연약하게 자라가지고 쓰러질 염려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도복 방지 대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밀식을 하면 되질 않습니다. 소식을 해야 돼요. 드물드물 심어야 볏대가 강해집니다. 정답은 4번이죠. 생육기간이 비슷한 작물들을 서로 교대로 재배하는 방식으로 콩을 2이랑 심고 옥수수를 1이랑 심고 이걸 반복해서 계속 2이랑 1이랑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을 이거를 교호작이라고 해요. 교호작. 여기 주의작은 뭐냐? 논두렁콩. 농촌에 가면은 벼를 재배하는 논두렁에다가 주변에다가 콩을 심는 거. 아니면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데 밭 이랑 가에다가 옥수수나 숯을 심는 것도 이것도 주의작입니다. 간작은 사이 짓기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혼작은 이 목초라든가 목초 총자를 뿔 때는 화분과 목초, 오차드그라스라든가 그 다음에 두과 목초, 이 크로바라든가 이런 종자를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한꺼번에 뿌립니다. 이거를 혼파 또는 혼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파, 간작, 주의작, 교작 이런 부분은 2차 실기시험에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꼭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작물 수량을 최대로 올리기 위해서 중요한 요인이 아닌 거. 수량 구성 3요소가 있습니다.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 다수화하기 위해서 정삼각형 면적이 제일 면적이 넓습니다. 그 유전성, 품종 자체가 유전적으로 다수화, 또 문제점이 없는 유전성이 우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 아무리 좋은 품종을 심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 장마가 들어온다, 태풍이 온다, 그럼 피해를 많이 보겠죠. 그 다음에 기술이 있어야 돼, 기술. 재배 방법에 대해서 기술이 있어야 그래야 다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의 다수확 요인은 이 3대 요건, 유전, 환경, 기술. 이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작물의 광합성과 수분 상실의 제어 역할을 하고 부족하면은 결핍 때문에 생장점이 말라 죽는다. 그래서 조기 낙엽 현상을 일으키는 필수 원소는 뭐냐? 그거는 칼륨, K, 카린. 단백질 구성이라든가 호흡 역할을 하는 것은 인산, P가 되고, 그 다음에 질소는 생장이라든가 생육을 촉진시키는 것이 질소질입니다. 그래서 조기 낙엽, 생장점이 말라 죽는 것, 가상사례가 이거는 주로 K, 칼륨이 해당이 됩니다. 재배 환경 중에서 온도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은 온도에 대한 설명. 작물 생육이 가능한 범위의 온도를 유효온도로 한다. 유효온도는 최저온도, 그 다음에 최고온도의 그 사이 폭, 그 중간에 최적온도가 있겠죠.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유효온도,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가능한 온도다. 토양의 양이온 치환 용량 또 나왔습니다. CEC라고 말씀드렸죠. Cation Exchange Capacity. 그래서 양이온 치환 용량이 크다는 것은 뭐냐? 비료 성분을 간직하는 그릇이 크다. 비료를 주면은 그대로 유실이 되면 안 되겠죠. 이걸 간직해서 꼭 움켜쥐는 이것을 CEC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라번입니다. 작물의 재배적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은 토지 이용함에 있어서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비료를 주는데 일정 범위까지는 계속 수확량이 비료량을 늘려감에 따라서 높아지지만은 어느 한계점이 지나면은 오히려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은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 면에서 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해서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크다. 이거는 경영에 대한 문제인데, 공산품의 소비는 필요하면 구입하고, 냉장고가 필요하면 구입하고, 필요 없으면 구입을 안 씁니다. 근데 우리 공산품은 쌀이 만약에 필요하다. 필요 없다고 해서 구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아침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비탄력성, 수축의 폭이 적습니다. 항시 필요로 하는 필수품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문항에서 보면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크다. 탄력성이 적은 것이 맞습니다. 다른 것은 답안입니다. 어떤 종자 표면의 발화 싹이 트는 율이 80%이고 100개를 뿌리면 80개가 싹이 트고 순도가 90%일 경우에 종자의 진가, 용가는 어떻게 되냐. 그럼 80%니까 0.8 곱하기 순도 0.9 그러면 8, 9, 72 72%가 정답이죠. 다음 중 토양 산성화 원인으로서 작용하지 않는 것. 산성 토양에서는 인산이 불용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산성 토양에서 인산이 불용화가 되는데 논 토양보다도 산성 토양, 산성으로서 밭토양은 불용화가 심하기 때문에 논 토양보다도 비료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산성 토양의 원인하고 인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기물의 형기성 분해 산물, 유기물, 퇴비라든가 유기물을 많이 주게 되면 이게 분해 과정에서 산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유기물을 많이 주더라도 토양의 약산성 상태가 됩니다. 과도한 요소비료使用,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이것도 산성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점토광물의 풍화에 따른 알루미늄 이온의 가수분해, 전부 다 해당이 되지만은 인산이온의 불용화,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토양 내의 미생물의 바이오매스는 1헥타당 생체량, 미생물이 1헥타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 가장 큰 것은 사상균입니다. 사상균은 예를 들어서 곰팡이라든가 버섯, 잔황균, 효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정 면적당 사상균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바이오매스는 당이라든가 섬유 조직, 리그닌 등을 분해할 수 있는 물질로서 바로 사상균에 해당이 됩니다. 토양 침식에 미치는 영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침식, 토양에 비가 와서 씻겨 내려가는 것, 거리가 먼 것, 기상 조건, 비가 많이 온다. 당연히 이건 영향이 되겠죠. 식물 생육, 어떤 나무를 심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물을 재배했느냐에 따라서 침식, 적극적으로 일어난다. 지형이 어떻게 되느냐, 땅이 계곡이냐, 아니면 평야지냐, 여기서 침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토양 화학성, 이거는 가장 거리가 멉니다. 석회암지대에서 천연 동굴은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 호흡에 의해서 석회 동굴이 훼손이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관계가 가장 깊은 풍화작용은 뭐냐. 우리가 동굴에 들어가면 숨을 쉬기 때문에 호흡에 의해서 탄산가스, CO2가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CO2의 탄산화 작용에 의해서 동굴이 훼손이 됩니다. 정답은 탄산화 작용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밭토양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닌 것, 밭토양. 곡간지, 산록지와 같은 경사지의 분포가 많이 되어 있고, 세립질 토양이 조립질 토양보다도 많습니다. 조위 생산지 토양이 많지만은 밭토양은 환원 상태이므로 유기물의 분해가 논토양보다 빠르다. 이거는 반대 개념입니다. 논토양은 환원이지만 물에 의해서 토충 분화가 일어나가지고 환원, 산화가 환원, 산소가 있는 것이 산화 상태고 산소가 없는 것이 환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에 잠겨 있는 논토양은 환원 상태죠. 근데 그 산화 상태로 환원 상태로 밭토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특성이 아닌 것은 라번입니다. 유기물을 많이使用한 토양의 보비력이 높은 이유는 양요치 한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물이 많으면은 유기물에 전기적으로 비료를 흡착하는 능력이 큽니다. 토양은 음이온이고 유기물은 양이온입니다. 그래서 토양 속에 유기물이 들어가면 음과 양이 결합을 해서 그대로 흡착이 되기 때문에 유기물을 많이使用하면 이 보호비력, 걸음길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높아집니다. 입단 구조의 생성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거, 입단 구조. 유질 비료를 주게 되면은 떼알 조직이, 포달 조직이 아닌 떼알 조직이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리가 먼 것은 식물 뿌리가 완전히 분해되면서 생기는 탄산에 의하여 입단을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 뿌리에서 분출되는 유기산이 나옵니다. 유기산에 의해서 토양 산성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정답은 거리가 먼 것은 4번입니다. 다음 중 논토양의 특성으로 옳지 않는 것, 틀린 것은 논토양은 호기성 미생물의 활동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밭토양에서 호기성, 산화 상태이기 때문에 호기성, 이 산소를 좋아하는 것이 호기성이죠. 논상태는 산소를 싫어하는 물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현기성 미생물의 활동이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가번입니다. 가번. 호기성이 아니죠. 한냉 습인 지역에서 생성된 포도주 토양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냉 습인지의 침엽수림으로 주로 되어 있는 아열대성 기후에서 용탈작용에서 규산이 남고 A층에 규산이 남고 그 다음에 집적층 B층에는 철과 알루미늄이 집적이 됩니다. 그래서 규산과 석영이 A층에 남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겉보기에는 토양 색깔이 백색, 표백층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번입니다. 멘세르 표기법에 의한 토양색이 7.5R 2분 후 7이라고 할 때 채도를 나타내는 것은 채도. 그거는 멘셀 표기법에 의하면 색상과 명도, 밝기, 그리고 채도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7.5 R로 이거는 7.5 R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색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색상. 그 다음에 2분의 7이다. 요것과 요거는 각각 다른데 7은 명도, 밝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는 채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는 바로 채도에 해당이 되고 이걸 갖다 역으로 문제가 낼 수가 있죠. 7.5R은 뭐냐? 그건 색상이 될 것이고 이 같은 것도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